네,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정상적인 상태 혹은 상식적인 상태들이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제 우리 코너의 성격상 이제 그러면 그 와중에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난 이제 3월 3일에 이제 정부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 규모가 한 11조 7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이제 4차에 걸쳐서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긴급 지원들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3월 3일에 그 추경안을 낸 이후에 3월 10일에 4차로 해서 예비비 한 7,259억 원을 추가 지출하는 걸로 이제 의결이 됐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난 3월 4일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행 한 재산가액의 3% 정도 받고 있던 임대료를 10% 정도로 1%로 낮추는 시행령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재정이나 예산과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예, 한정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혹은 정부의 재산상의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출될 때에는 실제로 누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느냐, 그러니까 즉 누가 부담하고 그리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분석을 하면 거의 모든 재정 정책의 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단 순서대로 보면 지난 3월 3일에 그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입니다. 11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냥 짬뽕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게 추경 예산안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추경이라고 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행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융자 사업도 추경에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이제 2차 대책으로 내놨던 재정 정책이 한 16조짜리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9조 원이 뭐냐면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라고 하는 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과는 거리가 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실제 2월 28일에 나왔던 2차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그 대책은 사실상 이제 7조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의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11조 7천억짜리 추경이 실제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세부적인 예산안을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건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접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대부분 상품권 지출에 가깝습니다. 즉 쿠폰 발행을 통한 이제 소비 진작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 외에 좀 감춰져 있는 얘기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정부의 계획으로는 기업, 민자, 공공투자를 올해 한 100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게 민자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5조 2천억 중에서 상반기에 2조 6천억 정도를 지출하겠다라고 하고 10조 정도의 민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경기도 고양시의 체험형 콘텐츠 파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LNG 터미널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코로나19 추경이라고 해놓고 지역에 있는 민원 사업들, 특히 개발 사업들이 주르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규모만 지금 3조 원에서 알겠습니다.
3조 원에서 12조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조 7천억 규모에서 3조 정도가 민자사업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해주는 재정투자고, 이건 융자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상품권 투입을 하는 걸 제외하고 사실상 이번 코로나 추경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을 기업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100만 원 한도에서 개인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차 사면 세금 깎아준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번 추경은 오로지 기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를 대응하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 기업에게 지원하면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냐? 그거는 기업의 마음대로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받더라도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기업 마음인데요. 그거를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3월 10일에 발표한 4차 예비비 지출 한 7,200억짜리인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되는 3,500억을 어디다 쓰냐? 의료기관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에게 손실보상으로 주는 돈이 3,500억입니다. 그 병원 하면 딱 떠오르시는 양반이 있죠. 최대집이라고, 그 한국 그 의사협회 협회장인 사람. 이런 데 이제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되는 게 997억 정도가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럼 이 유급 휴가비가 누구한테 갈까요? 노동자들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등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돼요. 여기서 유급 휴가라는 건 돈을 주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임금을 보존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25번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5일을 자가격리를 했다 그러면 그 5일분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유급 휴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900억, 997억, 그러니까 즉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디서 가는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추경도 그렇고 예비비 지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기업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즉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기업이 국유재산을 가장 많이 임대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기차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을 운영하는 영등포역에 장사하는 이런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자 중에서 물론 소규모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모가 큰, 즉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대상들은 대부분 서울역에 있는 임대사업자랄지 아니면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같이 대부분 그런 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 점포들, 그 입주 점포들을 관리하는 임대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임대료를 정부에 내는 쪽은 싸게 임대료를 내지만 그것을 자기가 걷어들이는 그 소규모 점포한테는 과연 깎아줄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정책은 국민들에게 공을고로 가야 되는 재원을 대부분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 상품권이나 쿠폰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제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주시에서 뭐 재난기본소득 운운하는데, 아니 상품권 나눠주면 그거 그냥 쓰라는 거지. 그걸로 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의 4대 원칙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재정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정말 볼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예, 이상은 공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 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